자, 이제 다이브 마스터 과정의 6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수중에서 다이빙 기술을 시범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특히 교육 중인 학생 다이버가 기술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보기 좋은 시범이 왜 중요한지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브 마스터가 교육 중인 학생을 보조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이빙 기술을 정확하게 시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 다이버가 그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마스크 물빼기나 중성부력 유지 같은 기술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시범을 보여줄 때는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천천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런 시범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리더십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A, B, C, D라는 다이빙 전 안전 점검 항목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만약 학생 다이버가 수중에서 호흡기를 놓쳤다면 어떤 절차로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핀킥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면에서 BCD나 탱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범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크게 8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장비 조립 및 분해, 잠수 절차, 입수와 출수, 하강과 상승, 마스크 관련 기술, 호흡기와 스노클 기술, 부력 조절 기술, 장비 탈착 및 재장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복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빙 리더가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게 바로 기본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다이빙 기술은 모든 다이버가 꼭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고요. 그런데 다이브 마스터는 이 기술들을 단순히 할 줄만 알아선 안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범 수준으로 숙달되어 있어야 해요. 시범 수준이란 학생들이 시범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 기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제 다이빙 중에는 숙련된 다이버가 특정 기술을 한 번의 동작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술을 천천히 신중하게 과장된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각 단계의 중요한 요소를 강조해야 합니다. 장비 조립은 먼저 탱크 밸브에 씌워진 캡을 벗기고 눈으로 밸브를 빠르게 확인하여 이물질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엔 요크 밸브의 경우 오링이 있는지 과도한 마모나 손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인 밸브의 경우 오링은 밸브 내부가 아닌 나사산이 있는 1단계 연결부 끝에 위치합니다. 부력 조절 장치를 탱크에 장착하기 전에 블래더 내부에 있는 물은 모두 빼내야 합니다. 이어서 1단계의 먼지마개를 제거합니다. 호흡기 시스템은 주 호흡기와 보조 호흡기가 BCD의 오른쪽에 그리고 콘솔 게이지와 저압 인플레이터 호스가 왼쪽에 위치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탱크 밸브는 손잡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완전히 연 다음 시계 방향으로 4분의 1 바퀴에서 2분의 1 바퀴 되돌려 놓습니다. 다이빙 전 계획이나 브리핑은 반드시 길고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빙 팀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소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반적인 이동 경로, 최대 수심 및 최대 시간, 시간 또는 실린더 압력 기준 귀환 시점, 수신호, 어떻게 함께 이동할 것인지, 만약 짝과 헤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공기 나누어 쓰는 방법 및 기타 비상 절차 등입니다. 또한 다이빙 전 계획은 버디가 이번 다이빙에서 포함하고 싶은 특별 활동, 예를 들면 수중 사진 촬영이나 항법 연습 등을 논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다이빙 전에 반드시 짝과 함께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다이버가 자신과 짝의 장비를 모두 점검합니다. 먼저 탱크 밸브가 열렸는지, 가득 찼는지, 각자의 부력 조절기 인플레이터가 정상 작동하고 공기가 주입되어 있는지, 다이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장비를 점검하여 모든 장비가 올바르게 착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짝의 장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축약된 체크리스트 A, B, C, D를 활용해 보세요. A는 Air on 공기통 밸브 열림 확인, B는 BCD inflated BCD 공기 주입 확인, C는 Computer on 다이브 컴퓨터 켜짐 확인, D는 Dive equipment on 다이빙 장비 착용 완료 확인,
이는 enter the water 입수 준비 완료 확인입니다. 입수와 출수는 환경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해변 입수 시에는 해안선을 따라 파도의 유무에 따라 적절한 입수 기법이 결정됩니다. 파도가 있는 경우에는 육상에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오리발을 포함한 모든 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있는 곳에서 입수할 때는 먼저 파도의 패턴을 살펴보고 잔잔할 때 입수합니다. 파도가 없는 경우에는 육상에서 장비를 착용하지만 오리발을 착용하지 않고 물이 허리나 가슴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걸어 들어간 다음 수면으로 수영하여 이동합니다. 보트나 수영장 데크에서 입수할 경우에는 주로 3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첫째, 서서 입수는 주로 대형 다이빙 보트에서 사용되지만 고정된 도크에서 충분히 깊은 물로 입수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앉아서 입수는 보트 갑판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고정된 도크나 수영장 데크에서 비교적 얕은 물로 들어갈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뒤로 구르기는 일반적으로 소형 보트나 고무 보트에서 사용됩니다. 모든 장비를 착용한 후 다이버는 보트의 가장자리의 등을 물 쪽으로 향하고 앉은 상태로 뒤로 구르듯 입수합니다. 하강과 상승은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빙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2가지 약어가 있어요. 첫 번째 약어, ORCESDD는 하강 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로 그 내용은 O는 Orient, 방향 정하기로 육지, 보트 또는 하강 라인에 맞춰 방향을 정합니다. R은 Regulator and Mouse, 호흡기 물기로 호흡기를 입에 물고 호흡을 시작합니다. C는 Computer on 컴퓨터 켜기로 다이브 컴퓨터를 확인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E는 Equalize, 압력 평형 맞추기, 귀와 마스크의 압력 평형을 지속적으로 맞춰줍니다. S는 시그널로 신호 보내기, 버디 또는 팀원에게 하강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냅니다. DD는 Deflate and Descent, 즉 BC 공기 빼고 하강하기로 부력 조절기의 공기를 빼고 천천히 하강합니다. 2번째 약어, CYA는 상승 시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SDI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은 학생들에게 CYA, 즉 Computerize Your Ascent 컴퓨터로 상승 속도 조절하기를 가르칩니다. 자유상승이든 라인을 따라 상승하든 모든 다이버는 자신의 개인 다이브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고 컴퓨터가 나타내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상승 속도를 주의 깊게 유지해야 합니다. 상승도 짝과 함께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다이버의 컴퓨터나 다이브 테이블이 다른 다이버가 사용하는 속도보다 더 느린 상승 속도를 지시한다면 두 버디 모두 더 느린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다이빙 중에 마스크에 물이 들어올 수 있고 때로는 다이빙 중에 발생하는 김서림을 씻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스크에 소량의 물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일반적인 방법은 마스크의 위쪽이나 이마에 가볍게 압력을 가하고 코를 통해 천천히 공기를 내쉬며 위쪽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마스크 하단으로 배출됩니다. 배수 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마스크 전면을 가볍게 누르고 똑바로 앞을 보거나 약간 아래를 보면서 코로 공기를 내쉬면 됩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건 진짜예요. 반복해서 연습하면 어느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마스크 클리어를 하게 돼요. 마스크 안에 물을 빼려면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이 핵심이에요. 코로 공기를 내쉬면 마스크 위쪽으로 공기가 올라가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더 빨리 하느냐가 아니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다이빙 리더는 학생 실습 중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하며 때로는 학생들이 호흡기를 제자리에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기에 가볍게 손가락을 댈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 중 호흡기가 입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면에서 스노클 사용 후 호흡기로 전환할 때나 짝에 오리발에 차이거나 다른 다이버가 호스를 건드려 실수로 빠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에서 물을 제거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볍게 내쉬기는 다이버가 호흡기 안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어 배기구를 통해 물을 밀어냅니다. 둘째, 퍼지 버튼 누르기는 다이버가 호흡기의 퍼지 버튼을 잠시 눌러 물을 제거합니다. 물속에서 호흡기가 입에서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시 찾는 방법을 알아두면 훨씬 안전하겠죠? 일반적인 수평 자세에서는 대부분 호흡기가 빠지면 다이버의 앞이나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이버는 아래를 보고 호흡기를 찾아 입에 넣은 후 위에 언급된 방법 중 하나로 호흡기에 물을 제거합니다. 만약 수직 자세에서 빠졌을 경우 특히 등 뒤로 넘어갈 때에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울여 찾기입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오른쪽으로 기울인 다음 한쪽 팔을 몸의 뒤쪽에서 앞으로 휘두르며 호흡기 호스를 팔로 걸어서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밸브로부터 찾기인데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 위로 뻗어서 호흡기 호스를 따라 찾는 방법이죠. 이때 중요한 건 호흡기가 입에서 빠졌을 때 절대로 숨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호흡기가 입 밖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작은 기포를 연속으로 내쉬어 기도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이버는 물 밖으로 고개나 얼굴을 들지 않고도 스노클의 물을 깨끗하게 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면에서 스노클과 호흡기를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 다이버는 얼굴을 물속에 담그는 것으로 시작하며 레귤레이터에서 한번 숨을 들이마신 다음 숨을 내쉬어 작은 기포 흐름을 유지하여 기도를 열어둡니다. 호흡기를 제거하고 스노클로 전환한 다음 스노클에서 작은 기포 흐름을 내쉬어 기도를 열어둡니다. 스노클에 물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번, 보통 서너 번 반복되며 연습 내내 다이버는 얼굴을 물속에 유지합니다. 이러한 클리어링 기술과 동시에 공기 조절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반복적인 스노클링 및 레귤레이터 교환 연습을 진행합니다. 모든 다이버는 웨이트를 적절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웨이트가 너무 무거우면 중성부력을 유지하기 위해 BCD나 드라이 슈트를 과도하게 팽창시켜야 하며 이는 물속에서 추가적인 저항을 발생시켜 운동 부하와 공기 소모량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웨이트가 부족한 다이버는 드라이 슈트를 적절히 팽창시키지 못해 운동 부하가 증가하고 열 보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적정 웨이트는 다이빙 중간보다는 다이빙이 끝날 무렵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빙 시작 시 실린더는 공기의 무게가 더해져서 일반적인 실린더는 약 2kg이 추가됩니다. 다이버는 다이빙이 끝날 무렵 안전 정지 중에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면에서 적정 웨이트 확인 방법은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탱크가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BCD에 공기가 전혀 없고 일반적인 호흡 후 숨을 참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이 다이버는 눈높이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내쉬면 다이버는 가라앉아야 합니다. 즉, 숨을 완전히 들이쉬면 뜨고 평소 숨을 쉬면 중간쯤, 완전히 내쉬면 가라앉는 상태가 되어야 적절한 웨이트라는 뜻이에요. 수중에서 손이나 발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평 자세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머리가 들리거나 내려가면 안 되고 웨이트 위치를 조절해서 균형을 맞춰야 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버링이에요. 특정 수심에서 가만히 떠 있는 연습인데 이걸 잘하면 중성부력이 정말 잘 잡혔다는 뜻이에요. 호버링은 중성부력의 최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이브 마스터 후보자로서 수업을 도울 때 학생이 수영 중에는 중성부력을 유지하더라도 멈춰 있을 때는 중성부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서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바로 핀킥이에요. 팔보다 다리를 주된 추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핀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프로그킥은 개구리처럼 무릎을 벌리고 뻗으면서 미는 방식이에요. 특히 좁은 환경이나 시야가 탁한 난파선, 동굴에서 유용해요. 플러터킥은 일반적인 위아래 오리발을 차는 방식이에요. 천천히 이동할 때 자주 쓰이죠. 가위킥은 한쪽 다리는 앞으로 차고 다른 쪽 다리는 뒤로 차는 방식입니다. 각 다리 움직임은 짧은 스트로크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스노클링에서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 세 가지를 바꿔가며 써야 해요. 예를 들어 모래바닥에서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프로그킥을 쓸 수도 있고 수면에서 빠르게 이동할 땐 플러터킥을 선택할 수 있죠. 또한 장시간 힘들게 활동하는 동안 근육 피로 및 경련을 피하기 위해 기술을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속에서 BCD를 벗거나 다시 착용하는 상황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보통은 다이빙 전후나 응급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죠. 수면에서 벗을 땐 BCD에 공기를 충분히 넣고 몸이 물 위에 잘 뜨는 상태를 만든 후 벗어야 해요. 괜히 기체가 부족하면 장비도 가라앉고 나도 힘들어지니까요. 수중에서 벗을 땐 중성부력을 잘 유지하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벗어야 해요. 장비를 놓치거나 몸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여러분이 다른 다이버를 도울 때도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꼭 숙달해 두세요.
혹시 공기가 다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침착하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해요. 우선 짝에게 다가가서 보조 호흡기를 요청해요. 그리고 짝과 몸을 가까이 유지하면서 함께 천천히 상승해요. 중요한 건 짝과 공기를 나누어 쓰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부력 조절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 당황해서 급상승하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에요.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익혀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짝과 서로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으로 서로의 팔이나 BCD 어깨 스트랩을 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공기 부족 상태의 짝이 진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짝의 눈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왼손으로 BCD에서 공기를 배출하면서 상승해야 합니다. 다른 다이버를 도와주는 구조 기술을 알아볼게요. 다이빙 도중 다리에 쥐가 나거나 경련이 지속될 경우 그 부위를 천천히 스트레칭해서 풀어줘야 해요. 지친 다이버가 있다면 안전한 위치로 함께 이동합니다. 단순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도와주는 게 핵심이에요. 경련이 발생하거나 과로로 인해 다이버는 영향을 받은 버디를 다이빙 보트나 해변으로 다시 데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친 다이버가 수면에서 등을 대고 편안하게 양성부력을 유지하며 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로의 경우와 원활한 호흡을 위해 잔잔한 물에서는 마스크를 벗길 수 있습니다. 수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마스크와 레귤레이터를 모두 착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끌기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뤄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비 조립 및 분해에서 장비의 올바른 조립 방법과 해체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짝 다이빙 절차를 통하여 짝과의 체크, 상호 신호, 도움 요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입수하는 법 그리고 출수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배웠어요. 하강과 상승, 중성 부력 유지, 속도 조절 그리고 안전 정지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마스크 관련 기술에서 마스크 물 빼기, 벗기기, 다시 쓰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호흡기와 스노클 기술에서 스노클과 호흡기 교체, 호흡기 물 빼기, 분실 시 찾는 방법 등을 배웠고, 부력 조절 기술에서 적절한 웨이트 선택, BCD와 펠을 이용한 부력 조절 등을 배웠어요. 장비 탈착 및 재장착에서 수면이나 수중에서 장비를 벗고 다시 착용하는 기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들은 다이빙의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다이브 마스터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동작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 각 기술의 목적과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교육 중인 다이버들을 도와줄 위치에 서게 될 텐데요. 그들을 보조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좋은 시범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을 단지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범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 물빼기를 보여줄 때 천천히 단계별로 정확한 동작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초보 다이버가 따라할 수 있어요. 빠르고 화려한 동작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시범이 중요합니다. 즉,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시범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다이브 마스터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다이버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더십 과정에서 다이브 리더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A.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B. 개인 다이빙 기술을 완벽하게 숙달하고 다이빙 활동 중에 이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 C. 주로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에 집중하는 것. D.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다른 다이버들을 관찰하는 것. 정답 B. 개인 다이빙 기술을 완벽하게 숙달하고 다이빙 활동 중에 이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이브 마스터는 단순히 다이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보조하고 다른 다이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본 다이빙 기술이 충분히 숙달되어야 하고 수중에서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시범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십 과정의 핵심 기대입니다. 2. A, B, C, D 다이빙 전 안전 점검에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답은 입수 준비 완료 확인입니다. A, B, C, D는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위한 기억 도우미로 E는 마지막 단계로 안전하게 물에 입수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까지 점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입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다이빙 중에 다이버의 호흡기가 빠질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지나가는 다이버가 호흡기 호스를 실수로 걸거나 짝이 실수로 찬 핑키기 호흡기를 이탈시킬 수 있다입니다. 수중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주의하지 않으면 호흡기 호스를 발이나 장비로 건드려서 호흡기가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짝 다이버가 가까이 있을 때 강한 핑킥을 하게 되면 실수로 호흡기를 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스포츠 다이버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두 가지 핑킥 기술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가위킥과 플러터킥입니다. 스포츠 다이버들이 주로 사용하는 핑킥 기술은 플러터킥과 가위킥입니다. 플러터킥은 빠르게 이동하기에 좋고 가위킥은 천천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유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킥 기술로 대부분의 다이버가 익히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5. 수면에서 BCD나 탱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이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정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CD를 벗는다입니다. 수면에서 장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속에서처럼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BCD나 탱크에 손이 닿기 어렵거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때는 장비를 벗어서 직접 보고 손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는 BCD 안에 충분한 공기를 넣어 떠오르게 한 뒤 벗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SDI 다이브 마스터 과정의 6번째 파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